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독일의 중재와 우크라이나전 종식입니다. 그럼 보시죠. 러시아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례 행사인 전승절이 코미디언이자 배우 출신인 젤렌스키의 드론 위협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독립 그리고 비정부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발표하는 푸틴 지지율은 2025년 2월 88%로 피크를 찍은 후 2026년 4월에 79%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지지율보다는 훨씬 높지만 말이죠. 이런 가운데 2026 러시아 전승절 또는 제81회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은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우크라이나와의 소통 채널로 선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의 경우 총리 퇴임 이후에도 푸틴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일부에서 러시아랑 손잡은 대가로 가즈프롬에 입사해 많은 월급을 받았다고 비난받는 인물이지만 어쩌든지 간에 슈레더는 서방 내 가장 영향력 있는 푸틴의 동맹 중 한 명입니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협상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배경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다면 푸틴은 유럽의 중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일단 모스크바의 이번 움직임은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전쟁의 부담과 막대한 비용이 푸틴에게, 특히 그의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보리스 옐친이 남긴 비참한 상태에서 러시아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푸틴은 이번에 러시아를 불사조처럼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잿더미 속에 남겨둘 것인가? 라는 추가 질문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습니다. 둘째, 국적과 인물 모두에 관한 것인데요. 왜 독일인이 중재자여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 출신은 안 되는가? 그리고 또 왜 하필 슈레더인가? 참고로 슈레더는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푸틴의 강력한 실세 집단인 실로비키와 가장 가까운 서방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독일 내부에서 시작해 유럽연합 전역에 이르기까지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 즉 가즈프롬에서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전역의 관찰자들은 슈레더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현재 유럽 전역에 만연한 러시아 혐오증으로 인해 많은 유럽인들이 푸틴의 제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특히 2026 전승절 연설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이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수많은 유럽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푸틴의 발언은 단순한 술책에 불과해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재자로서의 슈레더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슈레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지만 그와 동시에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산 석유가 독일로 유입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음모론적 역사 해석에서 봤을 때 푸틴의 독일 중재 요청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한 진정한 노력일까? 아니면 2026년 7월 7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 연례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려는 술책일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중재를 푸틴이 선호하는 것이 독일과 미국 관계의 긴장을 이용한 정치적 구애의 한 형태이자 독일이 안고 있는 상처, 즉
냉전 시절 소련의 야욕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해온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독일의 불안감을 건드리는 수단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슈레더가 속한 3인당 내 파벌은 푸틴이 중재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미국에 대한 모욕이자 워싱턴과 베를린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노골적인 술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슈레더가 중재에 나선다는 발상은 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이며, 푸틴의 진짜 의도는 유럽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는 나토가 저지른 20세기 최대의 죄악, 즉 소련을 함정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해체한 책임을 푸틴이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질문과 의심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독일 측에서 슈레더를 대체할 만한 인물은 있을까요? 해당 인물들을 열거하기에 앞서 러시아가 유라시아적 결속력을 잃었고 모든 방향에서 적을 만들어가는 길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믿고 있으며,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독일 내 일부 전략가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자든지 현재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입니다. 슈피겔지는 메르켈 전 총리가 러시아어 구사 능력, 푸틴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녀의 유용성 등을 이유로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의 경우 노르트 스트림 지지, 민스크 협정에서의 그녀의 역할, 그리고 헝가리 언론 파르티잔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전의 일부 책임을 유럽연합 특정 국가, 즉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 돌린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 이외에도 독일 내부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중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은 외교 과정에서 더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자가 2025년 1월에 우크라이나전은 2027년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예상을 용감하게 한 가운데 잠정 결론 또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보면, 누가 중재자가 되든 상관없이 독일의 중재가 해결책이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독일의 중재와 우크라이나전 종식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